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장중에 낙폭을 조금 줄여서 그나마 다행인 흐름이었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 저점은 여유가 있고 하방 경직성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이제 뭐 연준은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다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때그때마다 충격도 받고 유동성도 줄어들겠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 한국은행인데,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물가가 내려가느냐,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0.5%를 0.5%를 한다. 뭐 이게 거의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도대체 한국 경제 상태로 3% 금리가 말이 되느냐? 예, 다 죽겠다는 건데 다 죽여 놓고 가는 게 맞느냐,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한국은행이 3% 까지 왔으면 경제가 죽는다라는 걸 모르고 했을 리는 없고, 그럼 지금 이제 산업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구인난입니다. 이상합니다. 어떤 업종은 급여가 적더라도 지원자가 몰리고,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뭐 모양 빠지지 않는 그런 직업들은 괜찮은 거고, 기름때 묻혀가면서 해야 되는 직업들은 금액을 많이 준다고 해도 지원자조차 없습니다. 이 지원자조차 없는 상태가 결국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생각하면 '이것들이 배가 불렀네. 니들 다 깨져 봐.' 요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요 주식시장 하락 초기에 말씀드렸던 부분,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 하지 누가 노동을 하냐. 노동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이제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까지 해도 구인난입니다. 그러면 진짜 다 작사를 내버려야 니들이 일을 하겠냐, 요런 구시대적 발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국은행이 이제 0.5%를 올리고 그렇게 간다면,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알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합리적으로 해결을 볼 방법을 찾아야지. 근데 근본적으로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걸 이제 정말 이제 애국심에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설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미래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태고, 이 문제를 뭐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미디어의 통제부터, 미디어에서 너무 부자의 삶만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디어부터 좀 건전하게 만들어 놓고 SNS도 안 하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하고, 이걸 억지로 또 통제를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불행해지는 걸 고쳐 나가야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누가 그 어려운 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축적돼서 더 나빠지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연세, 뭐 제 주변에는 아직 왕성하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80세를 넘었다. 물론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은 91세인데 그 권리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뭐 문중 땅 관련해서 조금 살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걸 무산했던 이유가 90 무산됐던 이유가 91살 되는 분이 이제 10억을 내놔라. 그래서 저는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뭐 이분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80세 이상 되는 분 중에 과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부동산에 투자 목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제가 이 태양광이 굉장히 좋은 투자고 그래서 주변에 많이 권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는 권하지를 못합니다. 20년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20년을 생각하고 하실 수 있을까? 예,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 자산이 있는 분들은 예금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예금인데 이런 노인들이 많은 나라. 근데 전 세계에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는데 노인들이 많아서
복지도 좋아지고 또 예금 금리도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금을 넣어두니까 꼬박꼬박 이자가 나오고, 그리고 연금도 나오고, 이런 구조가 지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미래를 보면 아주 암담합니다. 그럼 주식 투자 안 해야 되느냐? 나이가 들수록 현금을 갖고 있는데 주식 투자를 안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일본을 전철로 볼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로 어쨌든 불이익을 줬습니다. 예금에 대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 투자를 하고 또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제로 금리 외에도 뭐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또 해 나가고 있고, 그게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 그러는데 아마 선진국들이 다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일본이 빨랐을 뿐이지 우리는 뭐 더 할 거고, 이런 미래를 보고, 미래가 굉장히 암울한데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려운 시기라 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식 투자를 포기하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이 미래가 암울하지만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발생을 합니다. 기업들 매출. 그러니까 국내는 암울하지만 해외에서 돈 잘 벌 거야 라는 거. 이게 우리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부의 재분배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기업들은 연평균 16.8% 성장을 하고 가계 자산은 IMF 이후로 계속 감소를 해왔습니다.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거. 가처분 소득은 IMF 직전이 최고였습니다. 1997년 IMF가 터지기 직전이 가장 잘 살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그때보다 25년 후인데 25년 지났으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느냐? 이 가계의 실질적인 상황은 이때 이 기간 동안 역성장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연평균 16.8%를 성장할 때. 그래서 주식은 오르고 가계는 쪼그라드는 이런 구조가 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고령화가 되고 정체될수록 기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청년 같은 경우는 신라면 먹다가 진라면도 한번 먹어보자. 이게 되지만 저는 저같이 이제 40대인데도 그냥 먹던 거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뭔가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점점 저항감이 커지게 되고, 이러면 이제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기존의 점유율을 높게 갖고 있던 회사는 돈을 잘 벌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경쟁이란 부분도 노력을 해도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회 전반의 정체가 되고, 정체가 된 상황이면 기존에 1등 하던 업체들이 유리하고, 그러면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해 나간다면 딱히 나쁘지 않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주식 투자 우리 미래가 매우 부정적이지만 주식만큼은 예외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특히 더 부정적인데 지금 같은 시기에 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요지입니다. 네,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네. 예. 싫어요도 이제 이거 표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하나솔루션 대우조선해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참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지주사들 중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제일 나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주은행은 저평가가 아니니까 참 그런데 보통 이런 개특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더라. 그러면 이게 사실 개특 같은 종목을 사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정상적인 가치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들을 못 삽니다. 물론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뭐 터무니없이 고평가된 상태는 아니니까 뭐 그걸 뜻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은행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피할 수 있냐면 그렇게 가치를 따지는 사람들은 적어도 끔찍한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은행주하고 금융지주사들 주가를 보면 다른 전반적으로 주가가 내렸지만 카카오뱅크만큼 박살난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게 카카오뱅크 같은 게 시총 40조나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시중은행이 하나은행이 10조다. 근데 하나은행 4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다. 이러면 뭐 말이 다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주식이란 게 뭡니까?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으면 올라가게 됩니다. 누군가 사버리니까 올라가더라. 그러면 이 시점에 들어간 사람은 어쨌든 여기서 팔았다면 좋은 대응을 한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 비싸서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 못 들어갑니다. 뭐 한 10,000원 정도 되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전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큰 거 먹지는 못합니다. 제주은행 같은 건 무조건 놓치게 되니까. 큰 거를 먹지는 못하지만 또 한편 끔찍한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치가 아니라 이 추세를 본다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뭐 모든 투자에는 예, 예, 모든 투자에는 안타깝게도 그 명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게 있으면 어두운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나는 돌아섰습니다. 매수해서 다시 꺾일 때까지 가면 됩니다. 뭐 주기 길 때는 아주 좋은 투자법입니다. 근데 주기가 짧아가지고 금방 꺾입니다. 돌아섰습니다. 꺾이면 파세요. 꺾였는데 손실입니다. 나 손절 못하는데 하다가 작살이 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뭐 단타 매수해서 손절가 아주 짜게 정하고 올라가면 수익 난다 이런 거 손절가 건드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청산하고 그거 한 10번만 하면 하루에 계좌 10% 녹아버립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방법인 거고 통할 수 없는 방법. 이렇게 이제 종목 선정을 할 때 내가 나만의 투자 그게 누구든 보편적으로 하는 투자를 하더라도 그게 내게 되면 나만의 투자니까 나만의 투자에서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저는 뭐 가치 기반의 투자를 한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추세로 투자를 한다. 다른 분들은 아무 기준 없이 그냥 예,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등등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스타일에 맞게 이제 생각을 해서 종목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투자의 목적을 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난 같이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추세 대응한다고 해놓고 추세 꺾였는데 안 팔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데나 하고 뭐 단타라고 뭐 맥점이니 뭐니 뭐 밴드가 어쩌고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 생각을 다 없애버리니까 대응 자체도 기준이 없어가지고 다 헝클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을 하실 때는 개특 같은 종목들이 잘 오르니까 개특 같은 종목에 한번 베팅을 해봐야지. 이렇게 모험을 하거나 리스크를 사거나 아니면 가치 낮은 거 사서 그냥 편하게 기다리는 게 제일이야. 가치 투자를 하시거나 추세 대응을 하는 게 스마트하게 수익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거나 등등 그런 방법들 자기만의 것으로 소화를 해서 거기에 맞는 종목들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종목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뜻하지 않게 주식이 많이 내렸네 찾아봐야지 랑 돈이 있는데 당장 뭐 살 걸 찾아봐야지랑 천지 차이입니다. 항상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아주 싼 종목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한창 때는 이제 거의 1,000억 밑으로가 잘 없었습니다.
근데 기다리니까 주식시장 박살나 가지고 지금 300억, 400억 짜리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때 되면 이런 종목도 한번 다시 눈여겨봐야지. 이게 되는 거지만 시가총액 1,000억짜리 밑에 거의 없던 상황에서 '싼 종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고민하면 대체로 실패를 합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종목 선정을 하실 때 '아니 종목 선정은 관계없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기준이 돼야 됩니다. 종목은 그냥 이 기준에서 여러분들 정체성에 맞는 거, 그다음에 필 꽂히는 거 딱 잡으시면 됩니다. 네, 느낌. 네. 자, 그러면 그 대우조선해양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 삼자 배정은 권리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자 배정은 대체로 주식 기존 주주들에게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정 기존 주주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삼자 배정하면 1년간 보호 외수에 묶이게 됩니다. 보호 외수에 묶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년 동안 주식을 못 판다. 1년 동안 주식을 못 팔아서 얻을 수 있는 1년 후에 주가가 지금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투자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오르겠네.' 이런 기대감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보통 호재로 봅니다. 호재로 보고 대우조선해양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증자를 해서 이 회사를 살린다. 예, 그리고 주인 없는 회사가 주인 있는 회사로 바뀐다. 하나그룹이 인수를 했을 경우. 예, 거기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가 예전에 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인수하려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정상화가 많이 늦어졌는데 하나가 뒤늦게라도 책임을 지게 된다면 방산 쪽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안정적인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과거 주가를 회복하는 건 뭐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은 주가를 형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재무 구조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하나솔루션. 예, 저점을 자꾸 낮춰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당연히 좋은 현상이 아닌데 하나솔루션이 태양광으로 지금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환율 때문에 패널 가격이 올랐습니다. 저기 어, 와트당 이제 보급형 패널입니다. 와트당 380원 하던 게 390원. 지금 42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10월에. 물론 이제 환율 영향이 크긴 한데 제품 가격이 오른다는 건 하나 솔루션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중국에서 폴리실리콘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증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셀 가격도 많이 떨어지게 될 텐데 환율만으로 그게 보전이 될 거냐 그러면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중국 업체하고 경쟁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 지금은 실적이 좋지만 연결 기준 제외하면 또 모르는 일이고 지금 이미 주가가 올라가지고 적정 주가 수준에 있다. 저평가도 아니다. 가격이 싸서 살 수도 없고, 예. 아니면 뭐 방산을 보고 사도, 태양광을 보고 사도 뭔가 다 겸연쩍은 상태. 예, 그러다 보니까 살 이유가 없다. 이게 고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대다수 종목들이 하락했는데, 그, 보시면, 하락한 중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랐습니다. 뭐 포스코하고 또 MOU도 체결하고 그리고 환율 효과가 있지만 어쨌든 3분기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다. 물론 그 실적으로는 저 시가총액을 설명하기는 택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내릴 때 올랐다. 이게 관리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저력이 있는 것이냐라고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관리 쪽에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LG화학이 81.84 그리고 우리 사주가 3.48 그리고 국민연금이 5.01 외국인이 4.5%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7, 8, 9, 10, 한 1% 이상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85%에 합쳐가지고 10% 넘으니까 96%가 이미 잠겨 있다. 4% 물량 가지고 일단 강력하게 밀지는 못하겠구나. 예, 이렇게 봐야 되니까 요 강력하게 밀지 못하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50만 원 넘어가면 한 번 더 선물 매도를 고민을 해봐야지라는 부분을 조금
실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 투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짧게 가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마이너스 통장이 하나, 물론 이제 신용 개선을 안 한 게 있습니다. 그 뭐 저기 수익 소득 명세서 제출하고 이러면 이제 개선이 될 건데, 안 하는 거 11%라서 마이너스 통장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를.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을 끌어올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50만 원 넘어서 해야 되는데, 예, 라는 생각에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물론 이제 빌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 쥐어짤까 하는데, 뭐 한 개 방법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회사 법인으로 자동차 두 대가 있습니다. 거기 보증금이 3,500, 보증금을 많이 걸어놨습니다. 보증금 많이 걸면 렌트비가 떨어지니까 요걸 좀 변경을 할까. 예,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50만 원 위에 올라오면 한 번 더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싶고, 이게 근데 상단 하단 다 때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서 세기형으로 본다면 고점을 돌파를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걸 일시적으로 넘기거나 못 넘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예, 그래서 50만 원보다는 돈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하는 게 좀 더 순리대로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하니까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전반적으로 다 부진한데, 진짜 뭐 제노레이 같은 경우도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더럽게 안 오르네,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근데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상심치 마시고, 그 거래량 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으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 주식 뭐 한 만주 갖고 있는데, 야, 하루 거래량이 뭐 5천 주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웬만한 주주들이 그냥 매매를 하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노레이가 거래량이 없고 영신금속이 거래량이 없고, 거래량 없는 이유가 대다수 주주들이 신경 안 쓰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량 없어서 걱정되고 주가가 내려서 걱정되고, 그 신경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결국 팔고 나가면 남은 주주들은 더 공고해지니까 결국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게 그런 데서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제노레이는 뭐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시장 따라서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네, 참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얘 혼자 올라가고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나마 현명하고,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뭐 손실인 상태에서 대응하면 꼭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네, 뭐 대응 잘한다고 손실일 때 사고 팔고 하다가 손실을 확정 지어버리면 나중에 날아갈 때, 예,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예,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마트가 계속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겨우 정신을 차리는 모습입니다. 먼저 내려가서 겨우 안정을 찾고 있는데, 기간 조정 받고 이제 또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모션이 전개가 될 수 있고, 이 정도 내려왔으면 이제 상속세 내고 다 지분을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결정이 되는지 여부, 예, 그런 것도 보시고, 상속만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내릴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조금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가 많이 빠졌는데, 현대차 빠진 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그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재고 부담도 없고 환율도 우호적이고, 네, 그리고 실적도 사상 최고고, 근데 시장 때문에 빠졌고, 이게 이제 시장만 안정되면 다시 올라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문제는 이제 시장이 좋아져야 말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예, 다만 아주 좋은 상태니까 가격만 싸면, 예, 충분히 주저하지 마시고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지금 EV 첨단 소재가 얼마 전에 잠깐 시세가 났었습니다. 예, 2,600원까지 갔다 왔는데, 뭐 매우 힘들게 갔다 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슈팅이 나왔고,
그러면 이 이제 EV 첨단 소재 자회사 어, 다이나믹 디자인이 지금 4연상을 갔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올라봤자 이제 시총이 9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수할 당시에 어떤 가치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딱히 뭐 예,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 계열에 지금 뭔가 매기가 돌고 있다. EV 첨단 소재도 매기가 돌고 또 EV 첨단 소재 다이나믹 디자인 자회사에도 돌고 그럼 모회사로 가보면 넥스턴 바이오도 뭔가 좀 매기가 돌고 있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넥스턴이 이렇게 또 매기가 돌고 있으니까 그 위로 가면 참 저는 이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산타클로스.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한번 뭔가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 SL 바이오닉스 그 위에 있는 거. 뭔가 해도 한번 예.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 응? SL 홀딩스 컴퍼니는 상장 폐지됐으니까. 예, 요거 중에 안 오른 거. 예, 스튜디오 산타랑 SL 바이오닉스 뭔가 얘들도 아이고 얘들도 한번 준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물론 그냥 재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이게 지금 여기 이 관련된 주식들의 매기가 돌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이제 CJ 대한통운입니다. 네, CJ 대한통운은 그 이제 사람으로 하는 사업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 택배 사업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로 인한 그리고 점유율이 높은 상태 과점 점유율을 통해서 이제 시장을 빨아먹는 이런 수순으로 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냥 뭐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택배 사업 부분에서 이제 파업을 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좀 의구심이 생겼고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생태계가 간 건 아닙니다. 나쁘지 않은 상태고 주가가 내려가지고 저가 매력도 있고 이 쿠팡한테 밀리느냐 이런 걸로 이제 지금 좀 분위기를 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쿠팡이 결국 네이버 쿠팡 아니 네이버 CJ 대한통운 연합이나 이마트를 제압을 하고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CJ 대한통운이 거기에 대한 영향도 받고 있는데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붙었습니다.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붙어가지고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도 매력적이고 지금 가치 대비해서 이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고 단기간에 많이 내렸으니까 반등만 하더라도 되는데 한 8만 원을 샀다 그러면 10만 원만 가도 20% 이상 수익입니다. 거의 30% 가까이 수익, 25% 수익이고 뭐 실적 한 4천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니까 실적 대비해서도 괜찮고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네이버 이거 쿠팡으로 인해서 조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이버가 이제 해외 플랫폼 업체 사면서 호구 잡혔다 이런 평가도 받고 그리고 목표가 하향 조정도 있고 해외 플랫폼 업체에 비해서 고평가돼 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카카오톡하고 비교하면 또 네이버가 장점이 있는데 지금 네이버의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많이 쓰고 그리고 대만에서도 많이 쓰고 그리고 태국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 외에 이렇게 글로벌 확장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라인을 통해서 이제 일본 관광, 대만 관광, 태국 관광 가는 분들이 라인을 쓰게 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그럼 카카오톡에 대해서 조금 지루하고 피로감이 있는데 라인이 카카오톡의 포지션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잠재력까지 감안했을 때 네이버도 한 15만 원까지 가면
또 관심을 다시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15만 원 가면 이제 플랫폼 업체지만 자산 가치 수준의 시가총액을 가지게 되니까 매력이 조금 발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힘들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물린 종목들 그대로 계좌 방치했다가 점점 뭐 복구 불가능할 것 같은 손실로 이제 잡혀 있을지도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지만 항상 그랬듯이 주식시장이 망할 것 같으면서도 또 살아나고 또 주식시장이 모멘텀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또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순환을 하고 결국 그렇게 하면 시장을 읽는 자보다 쌀 때 사는 자, 시장을 읽는 자보다 비쌀 때 파는 자들이 흥하게 되니까 항상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싼 종목들 널려 있으니까 지금은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 근데 나중에 이제 살 종목이 없다. 싸게 가치 투자 기준으로는 살 종목이 없다. 그랬을 때는 시장이 고점입니다. 그때 털어내시고 이런 큰 틀에서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접근으로 지금 어려운 시장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희망을 갖고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